지금 이제 9시 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저희가 한번 현재 상황을 잠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염승환 이사 오시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넘게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네. 코스피가 1.33%, 네. 그리고 코스닥이 1.8% 정도 상승하는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 아마 700을 곧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실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상 지금 한번 바로 봐도 될까요? 컴퓨터에 네, 접속됐습니다. 접속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31포인트 정도 올라서요. 1.4%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네. 2250선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좋고요. 한 800개가 상승했고 한 35개의 기업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693포인트 11.96포인트 올라서 1.75% 올랐는데 네. 1363개가 올랐고요. 87개가 빠져서 뭐 거의 다 오른다고 그냥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그 카카오가 오늘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한 3%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한 3%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그동안 사실 좀 인터넷 게임 쪽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 한 3.9%, NC소프트가 3.9%. 아마 로블록스가 주가가 한 19% 올랐더라고요. 19%? 예, 왜? 이게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대요, 다시. 로블록스 사용 시간이 급증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뭐 상식이 늘 리도 없고. 그러니까 9월달 그 이 월간 유저 수 있잖아요. 네. 유저랑 사용자 수가 급증해가지고 그래요. 주가가 19%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유니티나 엔비디아 같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당연히 우리 한국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 예.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 3.5% 올랐고요. 하이브가 이제 고립대 결정이 좀 났죠. 네. 그래서 오늘 4%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올라요? 네, 오르고 그래요. 있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나오고. 네. 그 끌면 끌수록 안 좋은 거지 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고참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니까.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신 한 2년여 정도의 공백을 그러면 이제 뭘로 하이브가 잘 순차적이니까 네. 다 가는 게 아니죠. 개별 활동은 하겠죠. 개별적으로 네.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 기간이 예를 들면 정말 최대한 늘려갖고 뭐 한 2025년까지 이제 누구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룹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아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IR이 나왔는데 네. 25년도 하반기에 완전체 활동을 희망한다. 이렇게 25년 나왔어요. 하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25년도면 이제 다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1년 반이니까 뭐. 네? 네. 1년 반. 그리고 저 군대에서도 또 활동하게 해주겠지. 무슨 활동이요? 활동이요. 활동. 어떻게? 그때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대 군대 온다고 가서 뭐 예. 저 군대에서 활동은 어떻게? 그러니까 군 내에서 뭐 이렇게 네. 그건 이제 하겠죠 당연히. 뭐 이제 개별 공연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런데 뭐 행사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자 넘어가자고. 완전체는 그래서 오늘 문선대라 그래.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한 5% 가까이 주가가 강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다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좀 부진한 기업들은 이제 음식료 회사들은 좀 약하고요. KTNG가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리온이 보합 정도고요. 그다음 GS 리테일,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좀 방어형 기업들인데 오늘은 좀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메리츠 그룹주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명신산업 같은 이제 테슬라 어제 테슬라가 또 한 7%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의 부품 공급하는 명신산업이 한 3.4% 가까이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더존비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서버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은 좀 더존비전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1.4%, 에코프로비엠이 한 2% 올랐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한 2.4%,
펄어비스가 4% 가까이 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 22% 급등하는데 아마 로블록스 22%? 예, 이 메타버스 관련주다 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요? 예, 22% 지금 진짜 급등. 자연스럽습니다. 나네. 와. 이거 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로블록스 아니, 효과로 그쪽이 제일 많이 빠진 데지. 네. 작년 연말에 너무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다 그러니까. 대부분 올랐었는데 위메이드가 9% 올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디어유 이런 이제 뭐 메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대부분 작년 이맘때 좋습니다. 생각나네. 예, 갑자기 작년 이맘때 제일 날아가던 주식 아니야. 디어유. 예, 위메이드 맞습니다. 맥스 예, 말이야. 위메이드 맞습니다. 오늘 그쪽이 일단 뭐 3에서 한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 통신 장비 뭐 KMW가 한 2.4%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못 오르는 기업은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뭐 클래시스 같은 일부 기업은 좀 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 올라서 1.07%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12.8포인트 올라서 1.89% 상승세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1% 이상 지금 못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탄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급 상황은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 한 500억 정도 전기전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59억 정도 순매도로 네. 오늘은 오전에 나오고 있고 보험주하고 뭐 항공주 정도 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전기전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으로 한 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은 좀 정반대로 네. 흘러가고 있고요. 섹터로는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음흠. 메타버스, 뭐 AR, VR 관련주, NFT, 예, 게임 업종 뭐 전반적으로 다 작년 11월 주도주들이 다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면세점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뭐 항공주라든가 영화 관련주, 또 광고 기획사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웹툰 아니, 컨텐츠. 면세점 좋은데 0.9% 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섹터로는 좀 올랐어요. 아, 예. 참 섭섭하다 진짜. 호텔 있잖아. 에? 아니 호텔이랑 면세점이 거의 제일 크다면서요. 근데 0.9% 올라요? 아유, 그래도 야 차이나 육성 빼놓고는 다 플러스인데 뭘 그래?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저씨, 아이고. 차이나 육성 하나 빼놓고 다 플러스구만. 네, 거의 뭐 올레드에 가까운데. 예. 아,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상승폭이 한 떨어질 때만큼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아주 그만큼은 좀 탄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이 올라야 똔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야죠. 예. 10% 아, 맞아, 10% 맞아. 빠졌으면 12% 올라야 똔똔이란 말이야. 아, 근데 12% 빠졌는데 10%가 채 안 오르네. 그리고- 호텔 신라. 예, 네, 그래서 힘좀 뭐 내시고. 거의 다 올라가는데요. 좀 빠지는 섹터는 그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미중 갈등 수혜주들이죠. 근데 이쪽이 한 이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만 빠지고 다른 업종들은 다 오르지만 아무튼 게임과 인터넷에 오늘은 좀 급등세가 도드라지는 느낍니다. 게 하나 있네. 오늘 같은 날. 신라젠 신라젠. 마이너스. 아, 오늘 계속 플러스였잖아. 네, 어제까지 계속이래 봐야 뭐 한 3일 아니에요? 저놈아 지금 3일에 8,300원짜리가 네. 고점이 16,000 더블 났었어. 네, 2배 올랐어요. 정확히 더블 났었어. 8,300원이 16,500원 됐으니까 네, 정확히 더블이죠. 그러네요. 아, 정확히 더블 치고 네, 빠진다. 딱 정확.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닥의 게임주, 인터넷, 뭐 메타버스 이쪽이 주도하는 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좋은 보고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고서로는 그 메모리 이제 업황 바닥잡기 두 번째 보고서인데요. 그 예전에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이 첫 번째를 썼었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스마트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30% 이상을 스마트폰이 수요가 차지하고 있는데 D램은 35, 낸드가 33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수요처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폰 메모리 수요가 좀 급반등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고 지금은 안 좋죠.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2, 3위권 업체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아마 10년 만에 분기 적자 나올 거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주가 가격이 급락을 했고 낸드는 이미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판가가 원가를 하회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도 내년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좀 가격이 쌀 때 메모리를 미리 좀 저점에 재고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그들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런 재고 확충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메모리 특히 스마트폰용 메모리 수요는 좀 늘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12.5억대로 7.8% 역성장을 했는데 원래 연초에는 13.7억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하회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가 2억대 정도 감소를 해버렸고요. 프리미엄에 집중한 거죠. 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2월에서 6월 동안 중국 스마트폰 생산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특히 유럽은 지금 가구당 평균 소득이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이 연초에 월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60만 원까지 급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구 소득에 많은 걸 이제 전기요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마트폰 이제 구매 수요가 좀 줄 수밖에 없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좀 역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해소되면서 스마트폰은 한 4.6% 정도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네.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업계는 어차피 지금 일단 원가 절감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프리미엄보다는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구매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메모리 업체한테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어쨌든 가격 반등을 예상하고 그 대수가 중요하다. 예, 대수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성장이 일단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스마트폰은 좀 이런 하반기 좀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서 좀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그 스마트폰 쪽 한번 좀 그 수요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그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YMTC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이제 중국 YMTC 낸드 사용 계획 보류라는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애플이 어쨌든 이제 그 YMTC 걸 안 쓰기로 언론 보도가 일단 나왔고요. 아마 상무부 의견을 좀 따른 것 같습니다. 근데 YMTC가 하이닉스나 이런 경쟁사보다 한 20% 싼가 봐요. 낸드가.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쪽에는 아이폰 14 그쪽에 이걸 탑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싸니까요, 당연히. 근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싸다고 뭐 채택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계획을 변경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분쟁이 장기화 될 것 같고 이거는 한국의 IT 기업들한테는 좀 상당한 호재다. 어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했어요, 한 7%. 그 이유가 BOE랑 경쟁을 하거든요. 야, 그거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또 BOE 것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이제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감도 일부 있지 않았나. 그거는 그렇죠. 큰데, 그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규제는 안 하거든요. 미국이 뭐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마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왜 올라가나 저도 사실 좀 하기야 뭐 예.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 미국의 안보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 예. 반도체보다는 좀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아니 지금 근데 아이폰이 그 삼성 거 많이 안 써요? 아, BOE 걸 많이 써요? 아니 다 들어가요. LG BOE. BOE는 아직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BOE가 이게 품질이 좀 아직 떨어져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YMTC를 쳐냈다는 건 중국 부품을 점점 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곳까지.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카메라 모듈도 옛날에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회사 걸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낸드 OLED 카메라 모듈 쪽에 한국의 좀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들도 어제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영향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신한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영향은 좀 뭐 없을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재물보험하고 배상보험으로 피해가 청구가 각각 되는데 재물보험으로 SK CNC의 그 서버 물리적 손실을 이제 커버를 해주고요. 배상보험은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그 이제 소비자나 뭐 자영업자분들한테 배상을 해주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배상 보험 가입 금액만큼 실제 손해액을 이제 산정해 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의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현대해상이 100억 원, 삼성화재가 100억 원, 메리츠화재가 최대 이거 최대입니다. 최대 손해액은 50억 정도 이렇게 좀 낼 수 있다. 큰 건 아니네. 네, 아주 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액이 좀 이게 그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뭐 손해가 나더라도 한도에 딱 걸리면 이제 거기까지만 지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최대로는 한 100억 정도 각각 회사들이 지급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하이브 얘기 나와서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엔터주 보고서를 오늘 썼고 드디어 뭐 그 노출이 됐다 군입대 이슈가. 그래서 멤버 진이 이제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갈 것 같고 완전체 모습은 25년도 이후에 볼 것 같고 세 가지 이제 주주 사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공식화했는데 일단 일본과 미국에서 현지 그룹을 만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한 4개 팀 정도가 데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지화해서 오픈을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위버스의 질적 성장인데 작년 7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다른 외국 아티스트도 아마 신규 입점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인더썸 위드 BTS라는 게임이 런칭을 했거든요. 게임이? 네, 게임 런칭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서 11월에 다시 한번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BTS 매출액 의존도를 많이 낮춰놨나 봐요. 앨범 기준으로는 40%까지 의존도가 그래요? 네,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뭐가 60%? 요새 이제 나머지 뭐 그 르세라핌, 르세라핌, 뉴진스? 뉴진스, 세븐틴이 좀 가장 크죠. 엔하이픈도 있고 그래서 엔하이픈? 이제 네, 엔하이픈이라고 CJ EN하고 같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그룹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거기다 있고. 실수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아니 엔하이픈 내가 지난번에 출장 갈 때 그 사인 말레이시아, CD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네. 출장 결제해 놓고서 그런 것 같아. 인도네시아. 그랬더니 네. 이걸 설마 알까 했더니 너무 막 열광해가지고 네, 나중에 당황했던 엔하이픈. 땡큐 엔하이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BTS가 활동 안 한다고 이게 매출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네. 옛날 앨범이나 이런 것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콘서트 못 하는 거죠.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좀 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하이브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인건비라든가 판관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기업들 많이 M&A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판관비가 늘어나면 고정비니까 BTS 같은 그룹이 있으면 이걸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판관비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뭐 아티스트를 영입한다든가 요게 좀 하이브의 좀 숙제가 아닌가. 야, 근데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그 같습니다. 와중에 또 우리의 스트레이키즈가 미 빌보드 200 2연속 정상 스트레이트. 나왔잖아요. JYP. 그 우리의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아. 또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보려고. 아니 우리의 그래.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이렇게 네? 또 뭐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JYP. 네, JYP. 네, 거기에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네, 거기가 지금 미국 빌보드 200에 몇이요? 탑. 1등? 네. 오. 스트레이키즈 너무 무관심하네. 제가 이게 많아요. 스트레스 키즈가 지금 보이그룹 중에서 또 정말 걸그룹 편중이야 너무. 걸그룹 너무 편중 아니에요? 스트레이키즈 예전에 한번 저 앞에서 또 뭐 하셨죠? 스트레이키즈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예인 이게 BTS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 아니야. BTS 그래요? 딱두 팀밖에 없어요. 그 블랙핑크랑 음. BTS. 오. 그래요. 네. 그거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게 갈래요. 저는. JYP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네, 다 네, 이 정도면 다 맞습니다. 예. 됐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은 중국은 경제 지표 발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뭐 소매 판매 이런 게 있었는데 음흠. 뭐 좀 연기된 것 같고 아마 당대회 끝나고 할 것 같더라고요. 당내 통계를 안 해야 한다고 통계를 발표라. 중국도 네, 참. 중국 이제. 문제다 문제. 네. 네? 아무리 성적표가 안 좋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이 좀 빠지나요? 그죠? 성적은 일단 받아보고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뭐 성적표 가끔 보면 학생 때도 성적표 집으로 오는 우편물 그렇게 응. 중간에 빼돌리는 친구도 있잖아. 네, 그런 친구도 있었어. 아니 지금 사장님 바뀐다고 프로야구 구단 사장님 바뀐다고 페넌트 레이스 성적표를 발표하나? 우린 다 알지. 네, 하여튼 중국 네, 특정 구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화는 자격지심 있습니까? 아니 한화는 조금 자격증이 있습니다. 야 요즘 근데 포스트 시즌 끝내주더라. 너무 시작했어요? 재밌더라. 키움 히어로즈. 네, 하나 KT. 들어갔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들어가? 거의 잠깐만 안 어떻게 좋아요. 들어가냐니요? 아니, 아니, 올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하나는 올해. 들어가면 안 되는 아니 팀입니까? 올해 진짜 올해 못 들어갔다는 사실. 너무 섭섭합니다. 미국의 김하성. 와 미국? 샌디아고에 김하성 모릅니까? 김하성 얘기가 김하성은 옛날 여자 가수가 아니고 네. 샌디아고의 그 몰래? 샌디아고 파드레스. 몰라요. 야구 선수, 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갈라 예. 그러잖아 지금. 가면 되죠.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런 거 보면 막 그 감정이 안 올라오나요? 김하성 보면요? 김하성이 파드레스에서 그탁 안타 쳐가지고 아니 누군지 알아야 역전승에 감정이 올라. 아니 저는 그런 건 참 없습니다. 죄송한데 뭐 이렇게 너무하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골 넣었다 이런 거에 나 대해 지난번에 감이 손흥민 없어요. 선수 그 부진 끝에 네. 예? 그 뭐라 그래요? 3골 연속 딱 넣는 거. 헤트트릭. 해트릭 딱 한 다음에 어우 막 보다가 막 봤는데 이게 쭉 흐르더라고. 눈물이? 왜 그런지 몰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지. 그래요. 예. 참, 안구 건조가 참 오래되다 눈물이 보니까 안 나오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네. 자, 김하성 선수군요. 김하성이 아니고. 김하성. 그건 손아성이고. 응? 손아성이라고 또 저 야구 선수 있어. 손아섭 아닌가요? 손아섭 그래. 손아섭. 음, 롯데였었나? 지금 잘 안 봤어요, 롯데였는데. 모르겠네. 네. 하여튼 하나는 지금 못한다 이거죠? 못하지 그럼. 하나가 아마 최하위한 걸로 제가 최하위예요?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왜 정프로 정보살이야? 저요? 응.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이제 대전에서 나와서 그냥 한화라는 팀에 관심이 좀 더 있었다 뿐이지 응. 전혀 뭐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저는 이때 예전에 그 한희민, 한용덕, 장종훈, 장종훈. 네, 홈런 왕이었어요. 장종훈 네, 맞습니다. 홈런 그때 아마 40개씩 쳤을 겁니다. 아. 네. 이정훈 선수도 참 안타 잘 쳤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아마 우리 한화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빙글에서 하나로 막 넘어갈 때 혜태 그 구연 뭐 몇 연승인가를 막을 유일한 팀 한화. 네.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 네. 투수들 다 고무팔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팔 쌩쌩하던 투수들 들어와서 김영덕 감독한테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 팔들이 이렇게 던질 때 보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얼마나 혹사를 시키나. 와, 그래서 난 우리 한화 빙그레만 들어오면 투수들이 거의 뭐 죽어나갑니다. 네. 김영덕 그래서 박찬호가 미국 갔잖아. 맞아. 박찬호 선수가 천안북일고인가? 맞아. 아닌가? 동산고등학교 아니야? 동산이 하여튼 그래서 공주고등학교 아니야? 공주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로 들어와야 되는 네. 선수인데 아니 근데 충청도 출신 네. 저 투수들은 다 미국 간다. 유현진 예, 맞아요. 유현진도 팔이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유현진이 동산고등학교고 아, 박찬호가 공주고등학교일 거야. 음, 예? 이런 디테일을 몰라요. 네? 송진우 선수 있었고요. 송진우 선수. 끝까지 버텼죠. 송진우 선수. 그 어르신은. 네. 그 아마 송진우 선수가 그 선수협회 또 거의 회장인가 뭐 이런 것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자, 제가 아는 스포츠 지식은 여기까지가 거의 그래도 거기서 나는 끝났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 팀 중에 하나를 두 번째로 좋아해. 왜요? 그게 왠지 정의가. 하나가 그는 그 좋아하시는 팀하고 붙으면 괜히 이길 것 아니, 같아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팀도 피장파장이거든. 롯데. 거기도 비슷해. 그래요? 하물며 이대호 선수가
저 은퇴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음. 예?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팀. 아, 롯데가 좀 팀 지원이 좀 짭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롯데는 하여튼 기억나는 게 그 성적이 안 좋은 팀만 좋아하네. 롯데 하나. 그 마산구장. 예. 예, 전설의 그 마산구장. 이거 팩트 체크는 한번 더 다시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막 거기 그 삼겹살 거먹고 막 이러시잖아요. 거기 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80년대 초 막 이럴 때 그 마산이야? 부산의 부덕 운동장 아니야? 아니 마산으로 전 들었어요. 하여튼 마산이 뭐 싸움도 많이 나고 뭐 이러잖아요. 뭐 버스도 뒤집어지고 뭐 이러는데 부산. 거기 부산이에요? 부산 구덕.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직전. 나중에 뭐 이렇게 강아지도 잡으셨다는 제가 얼핏 들어가고 와 그래서 정말 하나는 참 양반이다. 저는 이제 그 라면 그릇 저 컵라면 뒤에서 던지는 건 맞아봤거든요 한번. 아 자기가 뭐 제대로 정통은 아닌데 하여튼 그 야구장에도 갔었어? 야구장에 한번 예전에 갔었죠. 알바하러. 야, 이번에 포스트 시즌 저기 한국 시리즈 한번 갈까? 우리가요? 어. 왜? 재밌잖아. 재밌어요? 응. 누구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KT하고 히어로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SSG인가? KT 히어로즈랑 SSG? KT 히어로즈가 아니라 키움 히어로즈. 키움. 예. KT는 뭐예요? KT는 뭐죠? KT 저도 이름은 잘 KT는 모르겠어요. 윈슬렛? KT 페링가? KT 위즈인가요? 위즈인가? 위즈인가? 하여튼 KT. 예. 뭐 다들 뭐 저랑 뭐 별 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튼 뭐 한국 시리즈 근데 그 뭐 티켓 비쌀 거 아니에요? 티켓? 예. 그게 유튜브로 봐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LG가 올라갔는구나 LG. LG가 우승해요? KT 위즈네. KT 위즈. 위즈 맞네요. 네, LG는 트윈스죠. LG 트윈스. LG 트윈스. LG 트윈스랑 KT랑 붙었다고요? KT랑 키움 히어로즈하고 붙었다니까. 지금 1대1이야. 그 LG는 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LG는 이제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내 올라갔다니. 팀이 올라가.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있고 플레이오프가 있고 챔피언 결정전이 있잖아. 한국 시리즈가 있잖아. 그냥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응? 네. 저는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SSG, LG, 그다음에 KT, 키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SSG가 1위래요. 네. SSG 1위, LG 2위, KT 3등, 네, 키움이 4등인데 3, 4위전을 하는 거야 지금. 네. 모르는 사람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아니 사람. 방송 끝났어요. 이 공식 방송 끝난 겁니다. 뭐 야구 방송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야. 하여튼 우리 야구 선수들 특히 이제 한화 선수들 제가 대한제일미 쌀이라도 한 포대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밥 먹고 힘내야지. 밥심 아닙니까? 그럼 나는 운조 커피를 보내드릴까? 좋은 생각입니다. 롯데 선수들한테 선수들에게 운조 커피로 어떻게? 카페인 시원하게 드시라고. 참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저 바스버거. 바스버거요? 응? 내가 요번에 토요일 날 네. 그 부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바스버거가 또 부산에 매장이 있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간 김에 네? 토요일 점심 때 바스버거에서 부산 분들 한 40분 모셔서 40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답은 안 온 상태니까요. 아직 뭐 확답이 조금 안 한번 왔다는데? 내일이든 뭐 하여튼 저희가 결정 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뭐 안 오면 그냥 내가 사면 되지 뭐. 맞아요. 협찬해야 되나 뭐. 그 생각인가 그러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협찬 저는 다 샀습니다. 네. 안 되면 그냥 내가 살게. 네. 또 뭐. 자 부산에 그러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김에 또 강연료도 받는데 뭐. 네, 이번 주 토요일 가시죠? 응. 네, 이번 토요일 가셔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2시에 행사거든. 2시에 백스코에서 행사라서 11시 반쯤 하시면 돼요. 11시 반쯤은 해야 될 거야. 그지? 네, 11시 반쯤 점심 알겠습니다. 햄버거로 쏘시겠습니다. 부산 분들 풀 세트입니다. 풀 세트? 아니? 그러니까 풀 세트라고 하면 지난번에 먹은 게 풀 세트잖아. 그렇죠. 버거, 콜라, 감자, 콜라까지. 그렇지. 네. 그렇게 세트로 우리 김프로님이 부산 분들께 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산 분들 많이 오시고요. 강연료 받은 거 다 써야지 뭐. 네. 네. 저 주식 방송 많이 오른
어때요? 보시니까 이게 주식 방송 같아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 됐나 봐요. 바스버거 그 사이에 사장님이 듣고 계시나 보지. 아, 바스버거가 네. 부산 전포점이 있대, 전포점에 있는데 아직 아직 하기는 아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아, 일단 무조건 그냥 사시는 걸로 해요. 알았어요. 네, 어떻게 되든. 네. 자, 바스버거 부산 전포점에서 그러면 네. 쏘시는 걸로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수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침마다 매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